다음입니다. 시점입니다. 어제의 장은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게 시작을 했으나 댈러스 이어는 4월 제조업 지수가 5년 만에 최악, 시장은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했는지 지수가 나온 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좀 힘이 없는 장세,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그제서야 약간 이마롤, 이걸 말아 올려 이마롤을 해주면서 다행히 보합으로 마무리. 이럴 거면은 장을 열지 말지 왜 장을 열어가지고 또 혼란에 휩싸이게 했느냐.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어떠한 악재가 터져도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웨이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과 원웨이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개미들이 만들 수 있는 무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월가의 세력과 기관이 개입을 해야 이런 원웨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기관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죠. 왜 기관이 계속적으로 증시를 받치냐,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는 37,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야 하는 구간은 최소 피어의 구간이다. 뉴트럴일 때는 관망을 해야 되고 그리드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푸드크로선 0.78,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야 하는 구간은 0.80 이상의 구간, 그리고 0.80 이하로 들어올시는 약간의 단기 매매, 그리고 0.70 이하로 들어올시는 부분 매도, 푸드앤콜옵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실적 발표는 장후에 비자, 스타벅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그렇게 전체 지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기업이고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내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로빈후드, 퀄컴, 아마존, 애플 기관들이 왜 밑에서 증시를 받치냐면 바로 빅테크의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늘도 증시는 되게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화요일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요일, 목요일부터 또는 금요일 장 초반까지 빅테크의 실적에 따라서 들어 올리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장 중에 좀 세게 밀릴 경우에 약간의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주식은 약간 시나리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 오늘도 장 중반에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까지 밀린다고 하면 빅테크 실적 호조를 바라고 야간의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오늘의 일정은 미국 졸트, 증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일부터 실적 기대감과 미친 듯이 지표가 나오죠. 1분기 GDP 여러 가지 PC도 나오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 계속적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증시가 안정이 돼가고 있다. 평안함에 이르렀나? 물론 어제도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저번 주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도 어제의 변동성은 사실 이제는 감내해야 될 수준인 거죠. 변동성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 이유는 빅스 지수가 내렸기 때문이죠.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누군가가 저에게 증시가 상방이냐 하방이냐 라는 질문을 하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증시는 아직 하방이다. 왜냐? 하방의 채널에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하방인 거죠. 증시는 아직 하방이에요. 하지만 그거 단기적인 빨간색 상단선, 빨간색 하단선,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하방의 추세가 맞지만 단기적인 채널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으로 들어와서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빨간색 채널 안에서 중기적인 파란색 음영 하방의 채널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 이제 단기적인 상승의 추세로 컨펌이 된다. 바로 요거죠. 그리고 만약에 넘는다고 하면 그 목표가는 파란색 이평선 201선이죠. 201선 약간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도의적으로 좀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구간이 한 4% 정도 된다. 이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갖고 주식에 임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 증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려고 한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미 많이 좀 연속적으로 한 4일 연속 반등을 해주고 어제는 좀 보합, 오늘도 선물시장은 좀 보합권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여기서 또 다른 돈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뭔가가 나와야 돼요. 시장에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빅테크 실적이다. 수요일부터 나오는 빅테크 실적인데 그것을 바르고 우리도 기관도 월가의 세력들도 숨죽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 나온 빅테크도 큰 기업의 실적은 웬만하면 다 잘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만 좀 막아준다고 하면, 장중에 트럼프가 나와서 헛소리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하면은 201선 맞으러 가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결정하셔야죠. TQ도 단기적인 5일선 위에 아직은 있고 21선 약간 내려가고 있지만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현재 정말 오랜만에 나온 상황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이 빨간색 5일선이 이때 데드 크로스가 나온 뒤에 계속적으로 이때도 실패하고 이때도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하는데 금요일에 굉장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골든 크로스가 났다. 이러한 어떤 차트의 상황을 보고 조금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엔비디아.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인데 저는 엔비디아를 조금 더 샀어요. 일단은. 그런데 좀 상황이 좋지가 않다.
엔비디아가 일단 하방의 채널 검정색 상단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돌파를 해줘야 전체적인 나스닥을 끌어올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시총이 높고 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지수도 쏙슬도 쏙스X도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올라야만 오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왜 못 오르는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죠. 뭐 딥시크2 이슈도 있고 중국의 반도체가 더 싸게 출시된다. 뭐 이러한 악재가 좀 있는데 단기적으로나마 엔비디아가 좀 올라주기를 좀 바라고는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이제 다시 최고점을 돌파한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하락의 채널을 확실히 돌파하면은 엔비디아가 돌파해야만 할 수가 있다. 그걸 바라고 들어간 거예요.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우상향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반도체는 하락의 채널 일단은 좀 돌파를 한 상황이고 좀 지지부진할 순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뭔가 또 호재가 나오면은 마지노선 그거 들었죠? 205달러, 속스 X 205달러까지는 이렇게 막 올라줄 수가 있다. 거기서 뭐 해야 되죠?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지점이 환산을 하면은 한 14달러, 5달러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상황이 오면 결정을 해야죠. 테슬라 어제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는데 뭐 내부자의 매수 호재 뉴스도 있었고 그러나 그 호재 뉴스가 내부자가 어제 매수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매수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뉴스를 뿌린다. 항상 뉴스를 따라가면서 매매하게 되면은 한 발 늦는다. 또 시저는 한 발 늦지 않기 위해서 뉴스를 따라 매매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85달러를 지켜줬다. 굉장히 좀 지켜주지 못하고 밑꼬리 가격으로 마감을 해줬다고 하면은 또 부정적인 차트로 변하는데 다행히도 이 마로를 해주면서 285달러로 마감을 해준 것은 상당히 좀 아직은 좀 버틴겨 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테슬라가 이 검정색 상방의 저항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강한 매물대를 좀 소화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매물대는 상당히 약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개미들이 이 구간에서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뚫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330달러까지도 뚫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초로 200일선 파란색을 돌파하는 종목이 된다. 테슬라가 대장이 될 수가 있다. 일단은 조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되긴 하는데 일단 더 CJ 가족들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버텨볼 만한 구간이다. 불즈도 좀 매수를 했었죠. 불즈 같은 경우는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 한 110달러까지는 한번 단기적인 목표가로 가볼 수가 있겠다. 숏의 보조지표. 지금 또 숏이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숏이 계속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어제 조금 윗꼬리를 좀 달았죠. 숏에서 조금 약간의 좀 위험 감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약간의 좀 경계를 해야 한다. 스토캐스틱 파동으로 봤을 시 스토캐스틱이 8이다. 일봉상 8인데 이게 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이렇게 횡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 스토캐스틱이 8이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약간 단기적인 반등을 할 수가 있는 스토캐스틱의 상태고 만약에 스토캐스틱이 5 또는 4 5 또는 4로 내려간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롱이 좀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도 하락도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내리고 오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이 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은 물론 미국 주식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내리긴 했지만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은 쉬어갈 수도 있겠다. 롱의 매수는 언제나 음봉에서 해야 된다. 양봉에서는 따라잡지 말아라. 키움전사의 매수는 TSLL 발각이 됐고요. 팔란티어 발각이 됐어요. MSTU 발각이 됐고요. MSTX 발각이 됐습니다. MSTR 발각이 됐고요. 굉장히 좀 MSTR 그리고 테슬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발각이 됐습니다. 약간의 좀 긴장의 태세를 가져야겠다. 끝없이 오르는 건 없으니까요. 코인의 공포지수는 60. 코인베이스 아쉽게도 코인베이스가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뜨고 약간 내렸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밑꼬리로 말아 올려줬다. 코인베이스가 조금 보합이라도 괜찮으니 옆으로만 이렇게 가줬다가 하단 지지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파란색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가줄 수 있겠느냐. MSTR 추세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저항 라인을 이때 돌파 실패하고 금요일에 조금 돌파를 해줬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 5일선은 올라오고 있고 5일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더 지지선의 자리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뭐죠?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가까스로 자리를 좀 지켜내고 있다. 5일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상방의 채널 안에 아직 있다. 홀딩해야죠.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물론 단타는 모르겠으나 중장기 투자는 좀 고통을 참아봐야 된다. 게더리움은 가격 변동이 없군요. 더 시저스 멤버십에 루시드님, 민주님, 잠보님 새롭게 후원 및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고 COM님 상당히 좀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스윙 장투 매매와 UDT 멤버십에서는 단타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한 종목을 좀 성공을 했고요. 그 종목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좀 다 먹지는 못했다. 약간의 좀 아쉽게 되었다. 그래도 먹긴 먹었다. 계속적으로 단타로 이 미장을 하면서 지루한 기다림의 구간 그리고 재미없는 구간을 이겨낼 수 있게끔 단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타는 웬만하면은 이긴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다른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불교 경전이고요. 우리가 이제 내동매매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타인의 엄청난 수익률이 찍힌 인증 캡처를 보고 나만 지금 망하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도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 라는 생각에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자꾸만 매수를 해서 손해를 본다. 그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타인의 계좌, 수익 캡처 계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기준은 반드시 차트 기반이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다 보면은 언젠간 또 웃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제 페이스를 찾으러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